첫 번째는 이재석 교수인데요. 이재석 교수는 정치학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정치외교사학 회장도 지내고 한국동양정치사상사 회장도 지냈고 결국 정치사상의 전문가고요. 특히 민족이론이라든가 아니면 국제관계의 전문가입니다. 인천대학교 이재석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김재하 시인의 인상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김재하 시인의 비율은 우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투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우투리에 대한 시인의 정의를 써놨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억세고 머리 좋고 피 뜨겁고 일 잘하며 기운 세고 유사시 반항적인 종자들. 평소에는 부지런히 일어나고 우스갯소리에 눈물 맞고 인정 많은 그런 양면이지만 한 번 사세에 뒤틀리면은 관원이고 지주간에 모지락스럽게 두들겨 패고는 냅다 튀어 놓치나 딴섭으로 바람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자이다. 이렇게 우투리를 정의했는데 제가 김재하 선생을 보기에 딱 맞는 기질의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김재하 시인이 평생도록 굴하지 않고 굴곡진 그러면서 높고 깊은 그런 행보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김 시인이 사귄 많은 분들, 시인들은 그 애할아버지 애향 이런 것 때문에 또 김 시인이 특징적인 운동가로서 활동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김 시인의 행보는 저 크게 두 단계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민주화 운동가로서, 하나는 생명 운동가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삶은 많은 분들이 그 시에 대해서 평했습니다만 저는 약간 풍자적으로 김시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대중시인이다 이렇게 했지만 시인은 보통 시를 쓰는 사람은 시인이고 좀 시를 잘 쓰는 사람은 시백이라고 부릅니다. 더 잘 쓰는 사람은 중국의 두보처럼 시성, 그 경지를 넘은 사람은 이태백처럼 시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평가고 시선이라고 하기에는 대중적이고 하기 때문에 시인이 받은 많은 상을 볼 때 시경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주화 운동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생명운동가로서의 김 시인의 사상 이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민주화 운동가에서 생명운동가의 전환의 계기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는 감옥에서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꽃을 보고 생명에 대한 애경 이런 계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 이전부터 시인이 독서를 통해서 동양사상, 특히 동학사상에 대한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개벽적인 글상의 전환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민주화 운동가에서 생명운동가의 이행의 계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고 또 운동가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상가로서 김재하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선천의 시대에서 후천의 시대로 이행 뒤에 창조적인 고전 해석을 통해서 창조적인 사회의 조직화를 주장한 선구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보기에 오늘날의 사회는 서구적인 물질문명, 기계론적, 원자론적 시대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부터 벗어나는 길은 생물학적인, 유기체적인, 이론론적인 세계다 하는 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새로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고 활동한 선구자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 시인의 이러한 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도 좋지만 우리 보통 사람은 그가 쓴 산문 또는 전집을 읽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토론을 위해서 전집을 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전집이 3권인데 철학사상, 사회사상, 미학사상인데 제가 주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철학사상과 사회사상,
특히 사회사상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김시인조차도 뭐 헤겔이라든지 또는 프로임이라든지 또는 마르크스라든지 심지어는 공자님 말씀처럼 그의 주장은 여기저기 흩어져 말하자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하나의 사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에서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지식인으로서는 산재된 그의 사상을 재정리하고 재해석해서 시민들이 그의 사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김재하 시인의 사상을 큰 틀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자서전 이름만큼이나 흰 글에 대한 이해, 이것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의 주장으로 흰 글을 정리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시인이 말하는 흰 글이란 무궁무진한 내면성을 생성할 수 있는 모순된 양극 사이의 균형 상태, 이것이 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표하신 분, 이따가 또 토론하실 분도 흰 글에 대해서 미학적으로 또 다른 해석을 하시겠지만, 저는 김시인이 자서전 속에서 밝힌 흰 글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흰 글은 어떤 세계인데, 한편으로는 모순된 세계고 한편으로는 더 발전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계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 흰 글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자서전 책이기도 하지만 시인의 삶이었고 또 우리 모두의 삶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은 이 세계, 신변, 이 우주조차도 흰 글이다 이렇게 창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흰 글에서 우리가 그리는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말로 정리하자면 우주 질서의 전체적인 변환이고 우리 인간적 질서, 인간 역사적 조건의 변화입니다. 이와 같은 개벽은 뭐로서 얘기한다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화다. 동학의 용어로서 무의화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은 도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각 개인의, 인간의 또는 심지어 생물의 개체적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흰 그들이 가능성에서 이상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생각하는 생명체에서의 운동이고 생명운동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그러면 시인이 생각하는 세계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시인의 정치적 사유, 이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생명체적 또는 유기체적인 세계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는 하나의 민물, 신변은 무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사는 사회, 그리고 이 지구, 그 다음에 우주에까지 일관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물 중심적인 세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시인은 인간과 우주와의 조화, 이것을 또 주장하십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모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김시인도 알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도 그의 전집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정치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유 또는 정치 사상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현실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세상을 만들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 체제가 바람직한 정치 체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 체제는 김시인이 생각하는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엘리트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 또는 민초화 중심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시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국가의 역할을 30%로 줄이고 오히려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주권을 70%로 늘리도록 하되 지금 국가들이 행하는
국가적인 사무 이와 같은 것은 중앙 집권적 국가에 그대로 주고 나머지 우리 삶의 관계들은 과감하게 지방 정부에 이행을 해서 지방 분권, 지방 주권에 의해서 실시되는 지방 자치 이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김시인이 주장하는 큰 목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에 대한 언급도 생각해볼 수 있고 또 복지 문제 등등 문제가 생각해볼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한 나라의 정치를 생각할 때 국가 중심적인 엘리트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이와 같은 것은 각 지방이 자치를 하고 그와 같은 것이 하나의 큰 그물망을 이루어서 국민국가를 이루고 그러한 바탕 속에서 우리 민족 통일을 이룩하자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 그물망식 연방제 국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인은 이런 주장하면서 통일도 그런 말로 하면은 굉장히 튼튼한 통일이 될 수가 있다. 주변 국가도 그와 같은 것을 거부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의 주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바탕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래도 지금 휴전선 이남입니다만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 그것을 넘어서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물망식 세계 국가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김시인의 이상향이다. 이렇게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일은 누가 할 것이냐? 깨어있는 자각하는 김시인이 주장하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해석자이자 창조적인 사회 조직화하는 존재가 그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시민에게 김시인이 기대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